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7일 주식 클래스 마감입니다. 밑에 이제 로봇도 결이 있다 이 말이죠. 로봇도 다 종류가 다르죠. 뭐 오늘은 아마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거고,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다루도록 하고, 뭐 결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AI도 다 결이 있는데. 자, 또 하나 이야기는 외국인 선물 매매 단타. 이는 시안과 좀 이야기할 건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 주말에 미국이 이제 물가가 안 꺾이죠. 미리 이거 자료를 보기 앞서가지고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환율입니다. 환율. 어느새 이제 1323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잘 감이 안 올 건데 월봉으로 보면 감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변동성이 컸을 때가 지난 9월달 정시 생각하기도 싫죠. 장이 폭락 10% 이상 가라갔던데 이때 7% 정도 약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2월 한 달 동안에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냐 하면 대략 7.4% 정도 올라왔습니다. 와,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정시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 1월 초순에 1월 3일 날 저점을 찍고 꾸역꾸역 올라왔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300 깨도 사실 할 말 없을 정도의 외환 변동성이에요. 근데 잘 버티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중간에서 뭔가 완충작용을 한다 볼 수 있고 지금의 원화 환율과 달러 강세에 있어가지고 시장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미국이 올해 1월 달부터 CPI 구성 항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CPI 구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입니다. 월세죠. 미국은 뭐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 CPI 물가 지표 내에서 주거비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난해 2020년도, 18년도, 20년도는 30%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번 23년도 1월 물가 지표에서는 가중치를 무려 34%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지난해 연말 한 32% 정도 있다가 비중이 제일 높은 거를 올렸고 물가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은 월세를 올렸으니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바로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겠죠. 그래서 2월 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생산자 물가 지수, 주말에 발표됐던 PC 물가 지수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꺾이는 속도가 둔했고 일부 데이터는 올라가 있던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3월에 발표될 2월 물가, 그죠? 그리고 4월에 발표될 3월 물가까지 가져가느냐 안 가져냐가 핵심인 거지. 미래 지뢰 짐작.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달러 흐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달러 흐름을 놓고 보고 달러만 보는 게 아니죠. 뭐 우리만 올라갑니까? 위안화도 올라가겠죠. 뭐 위안화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파운더도 조금 꾸역꾸역 좀 따라갈 거고 파운드는 안 따라가는구나. 따라가죠. 이건 내려오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놓고 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속도가 둔화되는데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주식을 많이 안 팔아요.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치가 제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하긴 강한데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약간 작업을 하네.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최근 10일 동안의 수급 동향입니다. 최근 그냥 10일만 잡아봤어요. 뭐 정확히 잡으면 2월 6일부터 잡으면 되는데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없이 좀 많이 판 게 포스코홀딩스에 3,700억, KB금융, 예, SK텔레콤 1,500억. 우리가 말하는 시가총액 상위 뭐 별로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서로 없죠. 오히려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좋고 맞고보다 약간 외국인 주식 비중에 대한 익사이팅한 핸들링은 없는 거예요. 그럼 환율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팔 것 같은데 아까 보셨잖아요. 요 정도면 지난해 9월 달 증시 우리나라 9월 달에 얼마나 많이 박살났습니까? 요때만큼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뭔가 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많이 팔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이 팔지 않는 것에 우리가 좀 안도를 해도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많이는 안 팔지만은 뭔가에선 팔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잠깐 다뤘는데 선물 시장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3월물 현재가인데 오늘 3.7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8,700개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 신규 하방 포지션이라는 거죠. 내려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이 내려갔으니까 미결제약자 증가하면 내려가는데 베팅했던 8,700개의 계약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요건 제가 이 본 영상 밑에 다시 붙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미결제 영상을 함께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희망은 뭐냐 하면 다음 주가 동시 만기일이에요. 3월 9일이. 선물은 1년에 4번의 만기를 갖습니다.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8,700계약이란 계약을 하방으로 베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제가 가만히 봤더니 얘들이 계속 단타를 치네. 생각보다 주식은 조금 전에 보니까 주식을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죠. 예. 단타를 치는 걸 보면 투자 학정에서 보면 진짜 저리 팔면 이렇게 안 팔아요. 어마무시하게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주식을 팔아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선물 옵션과 연계된 차익 거래인데 2월 16일 날 하루를 빼고 나면 맨날 팝니다. 이렇게 조금씩. 요거는 자동으로 파는 거예요.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그냥 팟캐스트로 들어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비차익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차익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확 많이 파니까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이 종목 하나하나를 보고 뭔가 저점을 논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6만원, LG엔솔 50만원, 하이닉스 6만, 뭐 이런 거, 삼바 77만원, SDI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립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아마 환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공행진 쉽게 환율이 어느 정도 5월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섹터는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낫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이게 많이 안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수는 많이 안 빠지더라도 충분히 늘어진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로봇인데 로봇도 결의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로봇이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요거는 이제 두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 두산의 자회사죠. 예, 두산 로보틱스가 뭐 연대 상장하지 않을까. 뭐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제품 넥스플래스 제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로보티저죠. 예, 로보티저가 원래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19년도에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얻었고 이제 사실 이게 실제 상용화 돼가지고 언제 자율주행 로봇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우리 문 앞에까지 배송을 해줄지 뭐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많아요. 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화재 문제라든지 보험 보상 문제라든지 또 도로는 안 되고 인도라고 했으니까 보도라고 했으니까 보도에 요 로봇이 지나다니다가 혹시나 사람이 다쳤다. 도대체 그 보상은 누가 로봇 제조사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로봇은 AI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AI 로봇 이런 게 다 같은 결로 움직인다는 섹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는 로봇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한 가지는 이제 한 기업 하나 좀 보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관심은 사실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삼성 헬스케어 로봇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분 투자했거나 삼성과 관련이 높은 로봇 관련주들은 여전히 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레인보우라는 기업에서 연초 23년도 들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삼성은 삼성 헬스케어 로봇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이 좀 작은 회사라 제가 뭐 이렇게 훅 흘리고 맙니다만은 이런 삼성 지분이 들어와 있는 회사들 또는 삼성이 어느 정도 납품한 회사들은 언제든지 보셔야 돼요. 로봇을 볼 때. 삼성도 보셔야 되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LG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은 뭐 삼성 아니면 LG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더 LG라는 LG는 로보티저도 있긴 있어요. 근데 LG라는 회사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덩치로 생각하면 삼성과 관련된 로봇의 파워가 훨씬 크니까 그런 관련들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로봇도 결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점으로 보시고 또 앞으로 이제 3월달 내일 이제 장이 마감을 할 건데 언제 시장 관점에서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단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가 다시 여기서 시세가 붙어서 막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뭔가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팍팍 꽂아준단 말이에요.
예? 뭐가 자꾸 나와. 바이두도 뭐 나오고 오늘 네이버도 챗 GPT 관련해가지고 서치 GPT 이야기가 탁탁 나와요. 대놓고 팍팍 확실하게 찍어주니까 알체라 같은 종목도 네이버에서 팍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로봇은 약간은 사실은 약간은 조금 확연해.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헬스케어 로봇이나 현대 로봇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보시면서 아마 탄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MW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커세스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관점에서는 파워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파워가 떨어지는 것과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서 해야 돼요. 구분할 때 좀 쉬운 거는 종목이 보이면 약간 약하게만 매매하면 돼요. 약하게.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게 정말 센 재료예요. 올트고 전자도 막 이렇게 정말 센 재료고 앞으로도 쭉쭉 갈 거면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아니다 싶으면 안 사고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당분간은 이 환율 이슈 때문에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가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이 가냐. 이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인데. 그쵸? 그게 아니라면 이제 AI 로봇 이런 거잖아요. 그런 관련주들이 힘이 좋은 친구들은 조금씩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금액을 낮게 하면 돼요. 주식이 사실 알게 보면 그 돈은 매일 정액으로 버는 게 아니라 계속 흐름을 느껴야 돼요. 흐름에서 처지는 사람이 디프레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무섭지만 내 공부한다는 차원 할 때 조금 산 종목이 조금 많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많이 산 종목은 빠지고 조금 산 종목은 날아갔다. 에이, 땡손 아니.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한데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공부 그런 게 공부예요. 물려서 전부하는 게 전부 공부가 아니고. 자, 오늘은 너무 선생님 같은 이야기만 했네요.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결의했다는 요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일단 제가 기다리는 로봇은 저는 이제 삼성 헬스케어 로봇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